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힙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 대국민 소통 기회를 갖고 명태균 씨를 포함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 공세와 선전선동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로 했습니다.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이 됐던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네, 실장님. 대통령의 지금 입장 벌써 표명이 있을 알겠습니다. 것으로. 시기는 이달 하순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명 씨 관련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널A에 대통령 부부 관련 가짜뉴스, 선동, 선정적인 공세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할 전망입니다. 국내로서는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 개원식 때처럼 이번에도 국회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탄핵, 임기 단축 개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참석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에서도 야당이 탄핵하겠다는데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겠다며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우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촉구와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외쳤습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인 8년 전을 언급하며 촛불을 강조했습니다.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증명해 냅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구를 찾아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짧다며 탄핵을 외쳤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조기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 대해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오던 이 대구 경북에서마저 지지율이 싸늘하게 식자 여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TK 지역을 돌면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사흘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뭉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 경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TK 지역 당원협의회 3군데를 돌며 분열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당내 지도부도 참석해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당하게 정권을 비판하고 정권을 흔들고 정권을 탄핵시키려는 저 음모를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이겨내야 되겠다. 민주당 이재명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날인데 당내의 여러 가지 이견과 갈등으로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되겠죠. 친한계를 겨냥해 당내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구시당에선 녹취록에 대해 실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지를 거두는 것은 보수를 자멸로 이끄는 길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편이 갈라지고 네가 언론이 내가 언론이 이러고 갈등하면 안 된다. 보수는 옛날부터 분열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흘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 대표 측은 야당에서 터져나온 임기 단축 개헌 움직임에는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K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선 TK에서 윤 대통령이 보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둑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내일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엔 명태균 씨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와의 공천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내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당선 후 명태균 씨에게 건넨 세비 9천여만 원의 성격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조사를 마친 뒤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명태균 씨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명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중요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자신이 처남에게 맡겨놓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고 휴대폰 다른 것도 있다고 막 그런. 휴대폰이 다른 게 있으면 좀 갖다 줘. 돈이 없어갖고 휴대폰도 무슨 돈이. 내일 김 전 의원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는 명태균 씨 사법 처리 여부는 물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가리는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무기로 무장을 하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습니다. 박격포, 돌격 소총 등으로 무장을 하고 야간 작전을 위해서 이 투시경과 열화상 장비도 보급받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과 관련한 새로운 동향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60mm 박격포를 포함해 AK-12 돌격소총과 기관총, 저격소총 등의 무기를 보급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K-12 소총은 러시아 병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차기 제식 소총으로 정규군은 물론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에도 지급되는 러시아의 주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공격무기뿐 아니라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장비, 조준경과 쌍안경 등도 보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이동 방법도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마지막 주 최소 28대의 군 수송기를 이용해 7,000명이 넘는 북한군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특수 부랴트인으로 불린다면서 극동 지역 5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정보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폭 드론을 이용해 적군을 제압하는 영상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자신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과시하고
곧 전선에 투입될 북한군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드론전 경험이 없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은 드론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전장에 투입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널A 취재진이 현재 전장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돌격 훈련을 받고 있고 북한 노동자들이 점령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 내에서의 방해 공작 활동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산하 국가저항센터.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북한군이 최전선 지역에서 돌격 훈련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Є в них там різні задачі. Є задача штурмувати посадку. Вони відпрацьовують її там. Є задача вилазку в тил робити. Вони її відпрацьовують. А вже робота на місцевості, тобто щоб вони розуміли місцевість, розуміли, які задачі будуть ставити, і розуміли, як співпрацювати з підрозділами ЗС РФ. 러시아군이 북한군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됐습니다. В основному вони тренуються вночі. Вони так само їх позбавляють різних засобів інформації. Вони їх так не мали, ніяких гаджетів, нічого так не мали. І вони максимально обезпечують їх в комунікації з тими росіянами, які могли б цю інформацію оприлюднит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폭풍군단 소속 특수부대여서 돌격보다는 후방 침투 등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돌격의 무도 맡게 될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교착된 전선을 깨기 위해 북한군을 앞세운 돌격 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규모 공격 작전을 감행하기 이전에 북한군을 선제 동원한 돌격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죠. 국가저항센터는 도네츠크 등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동원해 요새화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Вони будують різні фортифікаційні споруди, тобто протитанкові, якісь бліндажі. Також їх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і не тільки для військових споруд, а й вони будують деякі цивільні об'єкти. 국가저항센터는 향후 추가 파병될 북한군에게 우크라이나에 투항하는 법을 알리고 싶다며 한국 측이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협조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정적을 향해서 얼굴에 총을 겨누면 어떨까라는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폭스뉴스 대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공화당 소속이지만 상대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선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을 전쟁 매파라고 비판하더니 전쟁을 좋아하니 그녀의 얼굴에 총을 겨눠보자고 말합니다. Let's put her with a rifle standing there with 9 barrels shooting at her, okay? Let's see how she feels about it. You know, when the guns are trained on her face. 체니 전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실세이자 네오콘의 상징이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지만 지난 9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뒤 아버지와 함께 해리스를 돕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체니 전 의원이 등을 돌렸다는 불쾌감에 트럼프가 폭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스는 보복을 공언한 것이라며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Any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uses that kind of violent rhetoric is clearly disqualified and unqualified to be president. 당사자인 체니 전 의원도 이것이 독재자가 자유국가를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막말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체니와 같은 전쟁광들이 다른 미국인들을 전쟁터로 보낸 점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전투 지역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대선 경합지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주는 투표와 개표 절차가 복잡해서 선거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초접전 판세라면 승패의 키를 진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곳에선 히스패닉 유권자 표심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더스팟 50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경합주 애리조나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 대선의 핵심 쟁점, 이 불법 이민에 대한 민심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높은 장벽을 사이에 두고 멕시코와 맞닿아 있는 애리조나주 노겔스. 인구 2만 명 중 약 95%가 히스패닉입니다. 이곳 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에서도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People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 feel, get more than us U citizens who are actually paying taxes. They think that they're coming over here because they want to do bad stuff, like bringing drugs or arms and stuff like that. They just come over here for a better future. 국경지대인 애리조나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인 히스패닉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경합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은 0.3%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뒀는데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히스패닉이 최대 수혜자였던 오바마 케어를 고리로 히스패닉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Donald Trump still wants to get rid of the Affordable Care Act, also known as Obamacare. It would throw millions of Americans off of their health insurance.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멕시코 인기 밴드까지 해리스 유세장에 등장했습니다. 같은 날 애리조나를 찾은 트럼프는 해리스 공격에 집중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But this one lies so much, and she's a low IQ individual. He want to make the border, secure. He want make a good economy for all of us, for all Americans. 이민, 낙태 등 이번 대선 최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힌 이곳 애리조나에서 안개 속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두 후보의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스팟 50 애리조나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해 차량엔 무면허로 운전을 한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후진을 하더니 다른 차와 한 번 더 충돌합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화단에까지 올라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역주행해 들이받은 운전자. 한 시민이 달려가 운전자를 밀어내고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야 막무가내 추돌은 멈췄습니다. 본인이 혼자 못 내렸는데 경찰관들을 부축하고 119가 구조구에서 데려왔는데.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강남 4차선 도로에서 흰색 그랜저 차량이 8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6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대 여성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은 신경안정제를 먹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선 덤프트럭이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덤프트럭이 우측으로 쓰러지면서 폐골재가 도로에 쏟아져 오후까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전방 화물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도 어젯밤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야구단 스티커를 붙인 은색 승합차가 앞서 달리던 차량 2대와 멈춰있던 SUV 차량까지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를 비롯해 3살 아기와 생후 100일 된 아기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어제 오늘 온라인상에선 이 사고가 특히 화제였습니다.
수억 원대 수입차를 들이받은 접촉 사고인데 도대체 누구 잘못이고 과연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 건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홍진우 기자입니다. 차량 2대가 도로 중간에 서 있습니다. 빨간색 차량 옆을 회색 차량이 들이받은 겁니다. 빨간색 차량은 최소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슈퍼카 람보르기니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많이 놀란 듯 입을 가린 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 안양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와 국산 준중형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중형차는 정차된 차량을 피하려 중앙선을 넘었고 그 순간 주차장에서 나오는 람보르기니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쾅 했으니까 안에서 사람이 운전석으로 못 나오니까 옆에서 해서 나와서 전화하고 뭐 그랬는 거 봤어. 그 사람 정신없죠, 내려서. 해당 사고는 따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수백 명이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와 군 부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는데 이 글을 올린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일산 킨텍스 전시관 앞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중국 게임사에서 주최하는 전시를 기다리던 관람객들은 내부에 짐을 둔 채 건물 바깥에 모여 있습니다. 2시간 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줄을 서 있던 관람객 짐에 폭발물이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물은 바로 삭제됐지만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입장하기 위해 줄 서 있던 관람객 200여 명은 갑자기 대피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어제 9시쯤에 거의 여기는 사람도 다 없어졌고 가방 강아지한테 약간 그냥 맞춰보고. 하지만 2시간에 걸친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게시글 작성자는 오늘 오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10대 학생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긴 대기줄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대규모 관람객이 방문한 만큼 긴장 속에서 소지품 검사를 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행사는 조금 전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을 협박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가을을 맞아서 이 단풍을 보려는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풍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가 아찔한 산악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경사진 산비탈에서 들 것을 들고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한 발 내릴게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구조대원마저도 수북히 쌓인 낙엽을 밟아 그만 미끄러집니다. 드름산에서 암벽 등반 중 떨어져 허리를 다친 50대 남성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6일에는 50대 남성이 설악산 토왕골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 10m 아래로 떨어져 구조됐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 중 허리를 다쳐 한밤중 조난을 당한 50대 여성도 있습니다. 결국 국립공원 구조대원에게 엎혀 내려왔습니다. 대부분 모집 산악회들은 같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냥 중에 사고가 발생이 됐고 신고를 해줬고 그 환자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 이제 자기들 갈 길을 갔죠. 이러한 가을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낙엽 탓에 지형 파악이 어렵고 이슬 등이 쉽게 맺혀 길이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일단 산 오면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물긋불긋 너무 좋죠. 한편의 그림이잖아요. 그 낙엽 밟는 게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소리. 최근 3년간 산악 사고는 총 3만 3천여 건. 실제 3분의 1 정도가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 집중됐습니다. 이맘때 산을 오르면 등산로 대부분을 낙엽이 뒤덮고 있는데요.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낙엽 아래 큰 돌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반드시 2명 이상 등산로를 이용해 등산하고 가을에는 해가 짧은 만큼 오후 4시 전 하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앞으로 관광이나 사업차 중국을 방문할 때 최대 보름까지는 비자 없이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무비자 대상 국가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SNS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중국 비자 발급 후기들입니다. 이게 다 줄이에요. 이게 다 줄이야. 줄이 엄청 길어요. 사람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 발급 기간과 단수 기준 46,000원인 신청비는 적지 않는 부담이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도 까다로워 발급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대학교 나왔으면은 대학교 언제 입학하고 졸업했는지 뭐 이런 거 적으라 그러고 엄마 주소 적으라 그러고. 이제 이러한 수고로움을 덜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제 한국을 포함한 9개 나라를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对斯洛伐克、挪威、芬兰、丹麦、冰岛、安道尔、摩纳哥、列支敦士登、韩国持普通护照人员试行免签政策。 오는 8일부터는 사업이나 여행, 친지 방문이나 환승 등의 목적일 경우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일까지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푸바오 보러 편히 가게 됐다. 바로 중국 여행을 예약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행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 지역으로의 수요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에 대한 상품을 더욱 다각화할 예정이고요. 중국의 무비자 정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가 모두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월세로 몰리는 추세입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초역세권으로 꼽히는 3,885세대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올해 초부터 거래가 많고 가격이 높았던 지역이지만 가을 이사철에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여름만 해도 한 달에 20건이 넘는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9월부터는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실상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가 173개, 그때는 한 130개? 왜냐하면 지금 안 팔리니까.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한 달 동안 약 27.9% 급감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저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아파트 매물 자체도 석 달 사이 만여 채나 늘었습니다. 거래 감소 원인은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꼽힙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고자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렸고 지난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됐습니다.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시키면서 자금 마련에 한계가 생긴 겁니다. 결국 월세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석 달 사이 월세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계약 8월 달보다는 좀 올랐어요. 그때였으면 40만 원 정도는 빠졌겠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이금융권까지 확대되는 대출 규제가 거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위한 규제가 월세 시장으로의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한때 퇴출됐던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눅눅해지는 종이 빨대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한 탓입니다. 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입니다.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곳인데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커피를 좀 천천히 오래 마시는 편인데 종이 맛이 많이 배어서 원래 음료의 맛이 좀 헤쳐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 빨대 쓸 때는 그 입 느낌? 살짝 불편할 때도 있어요. 갈수록 그 빨대 좀 끈적끈적해져요. 이처럼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식음료 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한 과일 음료입니다. 이처럼 쉽게 꽂히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매출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종이 빨대 도입 후 판매량이 지난해 13%, 올해엔 16%가 더 떨어진 겁니다. 결국 이번 달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개인 카페들도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거나 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2배가 더 비싼 데다 일부 지원책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니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점주님들이 종이 빨대를 주문을 하셨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를 무기한 유예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방침이 규제 철회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종이 빨대 정책이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최근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법적으로 공유 숙박 영업을 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이 공유 숙박 플랫폼 이용객들은 늘고 있는데 정작 숙박 시설들은 무허가 상태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 360 김세인 기자입니다. 휴가나 출장 때 쉽고 빠르게 숙소를 잡을 수 있는 공유 숙박 앱. 이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도심 숙소 상당수는 숙박 영업이 금지된 오피스텔입니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오피스텔 숙박 영업의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서울 전철역 주변의 오피스텔. 옷걸이는 텅 비었고 욕실에는 일회용품이 놓여 있습니다. 몰래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가지고 몇 개씩 사가지고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서울 시내 또 다른 오피스텔. 날이 어둑해지자 외국인 여행객들이 들어옵니다. We just came for vacations. Airbnb. You don't know illegal this reservation. No, it's on the website, so it's right. 불법 숙박이 많아지자 오피스텔 측은 지난 6월부터 여행객 입실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여행객이 드나든 곳만 총 60호실이 넘습니다. 몸 많이 들어온다면 한 8티, 하여튼 안 들어온다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균 서너 개는 매일 있는 거예요. 한 여성이 짐가방을 들고 방 2곳을 드나드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청소 도구나 이런 거 가지고 오신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니, 얘가 지금 오피스텔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하긴 해요. 청소도 물발정 넣어도 가지고 계속 쓰레기 밖에 다 내놓고 맨날 하니까. 호텔과 달리 내부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접근성도 좋아 투숙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주들이 숙박업소의 위치를 치밀하게 숨기고 있어 단속도 어렵습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상 주소로 가면 전혀 다른 건물이 나오고 예약 당일 오전이 돼서야 숙소의 실제 위치를 메시지로 보내주며 은밀하게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면 친구 집에 놀러 왔다고 말하라고 안내하는가 하면 SNS에 숙소 주소와 건물 외관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합니다. 현장을 방문을 하더라도 문을 안 열어줄 경우에 객실안을 확인할 수가 없고 영업주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 오피스텔이 속한 A구와 B구에 영업 신고가 된 숙소는 각각 약 100여 개. 그런데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는 1000여 개 이상의 숙소가 검색됩니다. 무허가 숙박업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상황. 단속 사각지대 속에서 무허가 숙박업자들의 배만 굴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건 현장 360 김세인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헬로윈 거리 축제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헬로윈 축제가 한창인 미국의 한 거리. 형형색색의 헬로윈 의상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로 노란 셔츠를 입은 남성이 배회합니다. 갑자기 오른팔을 뒤로 뻗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쓰러지고 놀란 시민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Just happened in 1 second. I just heard shots and then one of my friends tackled us to the ground and I felt my leg get warm. And I thought I got shot and then we got up and my friend ended up was bleeding out in front of me. 경찰은 17살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ll continue to provide heavy security downtown and have a large presence and be ready for anything that comes. 세르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노비사드의 기차역.
콘크리트로 된 외부 지붕 전체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1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아직 건물 더미에 깔려 있는 부상자가 있을 수 있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Tragedija. Crni petak za nas. Za celu Srbiju, svakako za Novi Sad. I veliko hvala svima koji se bore da spasu ljude od duše. 해당 기차역은 3년간 보수 공사 끝에 지난 7월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번 사고로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회 국정감사장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쓰레기입니다. 실제로 진짜 쓰레기가 국정감사장 안에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쓰레기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특검하세요, 특검하면 되지. 뭐가? 정진욱 의원님, 끼어들지 마. 그러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끼어들어요? 저 완전히 쓰레기네 저거. 쓰레기의 반말까지 정말 어수선했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감,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다 보니까요. 여야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모두 날이 서 있었다 합니다. 대통령실 국감이 이른바 명태균 국감으로 치닫자 이런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와 접촉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요? 대통령실에서요. 없죠. 여기 명태균 씨 만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다는데. 자, 모경정 의원님. 아이, 그러면요.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까?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겠다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주술사 김건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누라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 궁리마저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정말 거친 발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장애 집회 이후 처음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는데요. 최고위원들은 윤 대통령은 이제 내려와라.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탄핵이든 개헌이든 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경쟁하듯 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수 안시안 씨 노래를 민주당 지도부가 어깨동무를 하고 따라 부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 기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장외 집회를 매주 하겠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매주 이렇게 크게 하겠다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1심에서 만약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장애 집회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추를 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야 대표 얼굴이 보입니다. 네, 요즘 차기 대선 주자들이 배추를 자주 들고 있는데요. 김장철을 맞아 금값이 되어버린 배추값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어젯밤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배추, 무 등 김장재료 가격 살펴봤다고 합니다. 다녀온 후에는요. 폭풍우 속에서 우산을 다투느라 국민을 비애적게 하는 정치는 결국 외면받을 것이라며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시민의 삶을 먼저 챙기겠다고 했는데요. 최근 여의도 상황을 꼬집으며 차별화 전략을 쓰는 듯하죠. 여야 대표들도 배추를 들면서 이 민생을 살피던 모습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김장재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직접 배추밭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민생 정치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배추 드는 모습 언론에 보여준다고 국민에게 와닿진 않겠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진짜 머리를 맞대는 모습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가을 정취를 더 짙게 만들어줍니다. 단풍이 절정을 보이는 가운데 휴일인 내일도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납니다. 공기도 청정하겠고 서울의 기온이 11도,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가을은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약한 비가 내리는데요. 이후에 찬 공기가 내려와 차츰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과 청주 11도, 울산 1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22도, 광주와 부산 23도로 따스한 오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인텔이 미국 대표 기업만 들어가는 주가 지수, 이 다우 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차지했습니다. 잠시라도 안주하면 퇴출되는 최첨단 시장. 이 반도체 경쟁을 펼치는 우리에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멈추면 사라진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